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6월 10일, 월요일 밤 8시 반입니다. 자, 지수가 오늘 코스피가 막판에 거의 뭐 2100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자, 지금 미국 금리 인하 얘기가 지금 또 솔솔 돌고 있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도 6월 28일까지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최소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 말부터요. 자, 지금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번 반등 구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암흑의 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버텨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 종목들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잘못하면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거 한 방에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좀 냉정함 잃지 마시고 차트 공부를 좀 잘 하시고요. 열심히 하시고요. 차트가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미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좋죠. 장 끝나고 나서 내가 봐왔던 종목들이 오늘 몇 프로 올랐는데 내 거는 이것밖에 안 올랐는데 이런 소외감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시거든요. 그럴수록 더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요 더 갈 듯 합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요, 이거 최소한 6월 말까지는 뭐 어디까지 간다, 2100이다 2150이다 2200이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당장 뭐 지수가 여기서 뻗어서 우상향으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2150이 되든 아니면 2200이 되든요, 일단 6월 28일까지 일단 우리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들 급등하기 직전인 종목들 잘 좀 이게 찾아내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5G 관련주를 요즘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5G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의 탄력성이 가장 좋은 종목들이 이 5G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는 종목만 잘 체크하시고 미리 선점하시면요, 하루에 15% 20%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어제 제가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께 제가 5G 관련주가 아무래도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는 좀 더 수익률 내기가 단기적으로 더 유리할 듯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계기 관련주, 아직 하반기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 중계기 관련주 종목들은 5G 관련주 중에서 통신장비주 중에서 중계기 관련주는 좀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솔리드는 좀 시세가 좋았습니다. 근데 삼지전자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뭐 하웨이나 뭐 LG U+ 관계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 종목이 이 차트 상의 이격도 별로 벌어지지 않는 상태였고요. 밀집되어 있었죠. 그런 종목을 미리 들어가셔서 또는 아침에 일찍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바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오늘 18점 몇 프로 올랐는데요. 물론 뭐 조금 눌림목은 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아직도요. 자, 그런 중계기, 솔리드나 삼지전자 같은 중계기 관련주들 좀 눌림목 시에 잘 보시고요. 삼지전자는 글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14,000 얼마, 14,750원이가 끝났나요? 오늘 18점 몇 프로 올랐는데요. 뭐 좀 눌림목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조금만 더 텀을 길게 보면 1주, 2주 정도 텀을 길게 보면 기본적으로 17,000원 전후까지는 저는 상승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최소한 17,000원 전후까지는요. 거기까지 가서야 비로소 눌림목이 제대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17,000원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되고요. 운이 좋으면 좀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룸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그거는 일단 17,000원 오고 난 이후에 좀 눌림목 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상승하지 않은 솔리드 같은 경우도 눌림목 공략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유비커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 종목도 어제 42,000 얼마였나 3,000 얼마였었죠. 제가 5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다시 좀 행보를 하고 가격적인 눌림목을 받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가격적인 눌림을 적게 받고 그냥 옆으로 행보를 하든 간에 일단 5만원까지는 갈 수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가격적인 눌림목이나 기간적인 행보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친구는, 이 종목은 6만원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유비커스 홀딩스요. 5G 관련주들은요, 지금은 이 모든 5G 관련주들이 다 동시에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종목별로 계속 5G 관련주 중에서도 순환매를 띄고 있습니다. 뭐 통신장비 관련주 중 내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계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5G 그 디바이스 관련주들요. 뭐 사물 인터넷이든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이든 뭐 알스포츠든 뭐든 간에요. 이런 또는 뭐 소프트웨어든 간에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또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 15% 이상씩 상승한 종목들은요. 15%나 20% 또는 30% 정도 상승한 종목들은 눌림목이 돌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들이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한 2, 3일, 3, 4일은 좋습니다.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기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삼지전자가 그동안 많이 눌려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집중하셔야 될 종목분들은요, 5G 관련주가 훨씬 매매하기가 수월합니다. 또 돈만 좋으면 단기적으로 수익률 내기도 좋고요. 어제 제가 SNS이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SNS이라는 종목은 오늘도 뭐 10,000원을 살짝 터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SNS 종목은 만약에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작은 쌍봉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NS는 저번에 말씀드린 8,700 얼마, 8,700원대 초반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고점을 돌파를 바로 못하면 2, 3일 이내요. 자, SNS는 그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만약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면 그냥 바로 시세를 한 2, 3천까지 그냥 뻗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스포트라는 종목도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시세가 좋았습니다. 꾸준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물론 외국인도 중간적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알스포트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격 매수 잘못하시면 고점에 물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스포트 오늘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이 알스포트도 좀 조정이 좀 들어오면요, 한 3,600원, 근데 그 정도 근처 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서 또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는 지금 움직임이 좀 약하죠. 아무래도 이제 5G나 이쪽이 좀 현재는 유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지금은 숨고르기 중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제가 보기엔 시스템 반도체주가 시세를 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조금 더 좀 이격 조정이 필요할 듯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만약에 다시 움직일 시점이 오면 제가 그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요차 관련주들은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미코 같은 경우도요. 일단 수요차 관련주들은요. 우선 미코 하나만 보면 전체적인 수요차 관련주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코는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말씀 쭉 드려왔습니다. 1차 목표가는 7,000원 근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000원 근처에서 7,000원 근처까지 분명히 올 거고요. 또 7,000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서 아마 가격이 크게 7,000원을 살짝 돌파한 이후에 가격이 6,800원이나 6,700원 이하로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외국인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으면요, 미코는 7,500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선 7,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최종 목표가입니다. 자, 미코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차 관련주는 그렇게 고점을 좀 잡아내시면 되고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느릿느릿해서 결국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전기차주 관련주도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15,500원 정도가 이제는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요 구간이 코스모 신소재의 고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전기차주도 아마 뭐 코스모 신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고점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대북주가 금요일 날은 시간 외에 좋았는데 오늘 일부 종목들은 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한 3% 이상 올랐죠. 자, 대북주는 사실은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 첩첩이 매물대가 있어서요. 단기적으로 대북주가 무슨 강력한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대북주는 또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이벤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바로 아침부터 갭으로 뜨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뭐 위에 매물대라는 게 뭐 세력이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차트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대북주는 차트상으로는 위에 매물대가 좀 많아 보입니다. 강력한 이벤트나 강력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 당장은 주가가 급등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이벤트나 뉴스가 나오면 바로 갭으로 떠버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위에 차트 매물 구간은 세력들이 매집 구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대북주는요,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기준으로요, 만약에 강력한 뉴스나 특별한 이벤트가 만약에 진짜 이 판세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대형 이벤트가 아니라면요, 차트상으로는 대략 1차 목표가는 현대 엘리베이터 기준으로요, 한 9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만원 전후 정도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대략 한 98,000원 전후 정도. 그 정도로 2차 목표가를 보시면 되는데, 2차 목표가는 아마 61선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선 그냥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위에 매물대가 좀 많긴 한데요. 대북주는 차트로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감안하셔서 매매 참고를 하시고요. 또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가는 뭐 크게 또 대북주는 이벤트가 없으니까요. 큰 시세를 또 당장 급등하고 그런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적인 뉴스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W게임즈라는 종목을 제가 요 최근 한 2, 3일, 두세 번 영상 올릴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W게임즈라는 종목은, 소셜 카지노 게임인데요. 이 종목은,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뭐 실적도 이 정도면 고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게임주 치고는 펄을 좀 낮게 주는 편이긴 한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요 최근 2, 3일 동안 내려오면서 거의 바닥권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고요. 64,300원 정도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오지는 않았고요. 오늘 66,000원을 살짝 깰 때 혹시라도 64,300원까지 오나 하고 버튼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요. 불과 한 10초 사이에 65,800원을 찍고 갑자기 매수가 붙는 것을 보고 66,000원이 알아 따라붙었는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좀 비중을 좀 많이 늘려 있는 상태입니다. W게임즈는요, 여러분 중장기로 매매를 하실 때 물론 단기 매매를 해서 단기 수익도 좋지만요, 수익이라는 게 맨날 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실수를 해서 내가 또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이게 똔똔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수익이 조금 적게 날 수도 있으니까 포토의 일부는 항상 중기나 장기 종목도 같이 좀 겸해서, 지금은 시세가 많이 나지 않고 탄력적이지 못하지만 또 그런 종목이 언젠가는 탄력을 받으면서 내가 또 잠깐 딴 데 신경 쓰는 사이에 또 시세가 날 수도 있거든요. 자,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고 눌림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그런 종목들도 포트의 일부 중장기로 간다는 느낌으로 모아 가시면서 포트의 일부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런 5G 쪽에 단기 매매를 또 하시는 게, 병행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을 내기도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W게임즈는 당장은 시세가 급등할 자리는 아닙니다. 요즘 21선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 21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또 다시 밀리겠죠, 조금요.
그런 다음에 이제 21선이 어느 정도 누워야 되면 약간의 기간 조정이 약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번 바로 직전 고점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무겁지만 시총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요. 또 이게 가격이 싼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쓱 매력적이지는 않지만요. 주식 매매 하시다 보면 또 이런 종목도 포트에 넣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정적으로요. 자, W게임즈는 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3호라는 종목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전문사 중에서 CS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25,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왔거든요. 근데 전기차주 관련 건설주도요. 좀 여러분 건설주 중에서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성장성이 떨어지는 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서희건설이라는 종목도 퍽 한 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3호도 그랬거든요. 퍽 한 5 정도 4밖에 안 됐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이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포트에 넣어 놓으시면 또 저점에서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포트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희건설은 좀 뭐 눌림목권 잘 보셔가지고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종금이라는 종목도 예전부터 우리종금은 우리은행으로 뭐 이렇게 우리증권사를 뭐 만든다. 우리은행 이쪽 우리그룹 계열에서요.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우리종금도 좀 유심히 좀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눌림목권에서요. 자, 시장은 꾸역꾸역 계속 뭐 중간중간 눌림목은 들어오겠지만 종목별로 계속 순환매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는 여러분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매를 좀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충분히 눌림목이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자, 여러분께서 공략을 미리 선점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하는 거 올라가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